에서 나온 지 29년 됐습니다. 19년 살다가 29년 벌써 됐어요. 근데 이 세월에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 특히 고백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옥에서 19년 살다가 나왔을 때 1990년 2월 28일에 석판돼가지고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야외 음악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환영식하고 그때가 질풍노도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전직원들도 석판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군기가 깨어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열정 속에서 아주 황홀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도 석판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환영을 받은 다음에 우리 오늘 안 오셨지만 보기 싫다 가셨지만 한산열 목사가 이간실 목사님 불러주셔서 내 고백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잘것도 없는 아주 대한교회였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모압산에 있는 최경수 선생 예수병원에 부원장 하던 양반의 그 농가를 개조한 별장에 가서 거기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내가 비모사모 하면서 깨어나니까 창호집 바깥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며시 창문 열어서 보니까 복사꽃이 피어가지고 이게 무는 떠오니 바로 여기구나 아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와서 천당으로 왔구나. 나는 진짜 천당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전주라고 하면 고백교회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한 토막입니다. 근데 막 좋았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 이야기가 다 되는데요. 내가 석판된 날에서부터 29년이나 더 살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압박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좋아졌고 진짜 좋아질 때까지 조금 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간신 목사님 놀아주시니까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밤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다 만들고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감옥에서 같이 살다가 그 챕터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사를 하고 있는 강영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안감찰법이라고 보안감찰법이 무엇인가 하면 감옥 생활을 마친 사람 특히 정치범 중에서 재범에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상당히 엄중하죠.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되겠고 위반하면 3년 이하에 신형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인데 가장 고약한 것이 이것이 재판 절차도 아니고 행정 절차로서 법무부 차관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년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는 것은 신고금을 다 하지 않는다든지 같은 정치범끼리 만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항인데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벌금 경우에 따라서 감옥을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그 실제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런 행위를 갖다 범할 개연성이 있다면 것에 의해서 실제 행하지 않다 할 때도 처분을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군대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법률용어로서는 보안 처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년마다 갱신하니까 강현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주거도 분명하고 직업은 의사니까 병원자니까 그래서 이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 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하는 동안 2년 지나가면은 다시 처분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향신문에 호람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썼습니다만 가장 분노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게 재판소가 재판소가 아니라 법무부 보안처분 심의위원회가 강영주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주로도 분명함으로써 재범에 우려가 없음으로써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갖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문에서 쓰고 그것이 순위라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나는 개탄스럽습니다. 왜냐? 이게 원래가 없는 것을 갖다 자기들 만들어가 씌워놓고 그것을 갖다 처분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강영주와 같이 우사 신분으로 수입도 적고 사회적인 지위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해놓고 그것이 대단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혜택인 것 같이 선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분노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키나와 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것을 오키나와에서 앞으로도 배워야 되겠고 그때 우리가 영담촌에 가가지고 만났던 치바나 쇼이치 씨가 일장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과제를 던진 친구가 올 말에 한국에 옵니다. 5월 29, 30일에 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있는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우석대학교 거기서 이제 4월 9일 날에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평화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요. 우리 고백교회는 교회 전체로서 우리 연구소에 그런 단체로서 들어오셔야 되겠고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관식 목사님도 거기서 강의하실 거고 4월 말 5월 초에 저희가 큰 규모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변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움을 합니다. 이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 참여가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도 그렇고 심포지움을 해도 그렇고 청중들이 한 10여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잘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무슨 전단들은 아주 손뼉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하고 통일은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면 저는 사실은 촛불혁명 때부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국민주권 문제
민족 주권의 문제.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운명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호히 외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책임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어떤 흥정을 하고 그 밀당을 하면서 운들라고 해도 우리 남북 모든 교회가 평화다 이렇게 외칠 때에는 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있고 우리 방영순 선생도 그렇고 아주 평화받았던 것도 많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의 행사에 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함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에 선정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키나와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